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을 소개하는 도시가이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6년 최신 일본 입국에 관한 규칙 1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2025년에도 일본 입국 규칙을 다뤘지만 2026년이 되면서 일본의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최신 입국 규칙뿐만 아니라 일본에 도착한 이후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팁까지 포함해 총 15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일본이 처음이신 분도 다시 방문하시는 분도 공항에서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고 싶다면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짓 재팬 웹의 최신 정보입니다. 일본에 입국할 때 입국 심사와 세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서비스인 비짓 재팬 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등록하면 공항에서의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으며 일본 정부에서도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행자분들께서 자주 질문하시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가 끝난 지금도 비짓 재팬 웹이 필요한가요? 입니다. 답은 네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 코로나 앱과 달리 모든 여행자의 입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가짜 앱이나 웹사이트에 대한 우려입니다. 사기꾼들이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빼앗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비짓 재팬 웹은 앱이 아니라 웹사이트라는 것입니다. 앱을 다운로드했다면 즉시 삭제하세요. 또한 최근 일본 정부가 업데이트한 공식 웹사이트 URL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종이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고 긴 줄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용할 경우 세관에서 생성된 QR코드를 제시하시고 공항 와이파이가 느릴 수 있으니 스크린샷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본 여행을 훨씬 더 편안하고 스트레스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 일본 입국 조건과 주의점입니다. 일본 입국 규정 업데이트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비자 면제를 확대하여 여행자들이 더 쉽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71개국과 지역에서 방문하는 여행자는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국이 쉬워지면서 새로운 위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법 입국을 막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미국 이스테이와 유사한 길본 에스터라는 사전 심사 제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2028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이시바 총리는 조기 도입을 요청했고 정부는 현재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여행자가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개인정보, 숙박정보, 여행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여행자가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입국을 막을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제도가 승인되면 입국 절차가 더 빠르고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피크 시간이나 심야 도착 시 긴 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가짜 길본 이스타 웹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이 사이트들은 이스타가 이미 운영 중이라고 주장하며 신청 양식까지 제공하지만 실제 이스타는 아직 운영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업데이트는 일본을 방문하는 모든 여행자에게 영향을 줍니다. 앞으로도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입국 거부 조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일본이 외국인 여행자의 의료비 미납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정부가 여행자 보험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 이해하시기 위해 한 가지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한 달 동안만 외국인 여행자의 의료비 미납 금액이 6,100만엔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의료비를 20만엔 이상 미납한 외국인을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향후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2026년도부터 이 기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미납 의료비 기준이 20만엔에서 1만엔 이상으로 크게 낮아질 계획입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명확한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현지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발생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여행자는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책임감 있는 여행자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 의무화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일본 입국 비자 최신 업데이트 정보입니다.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께 중요한 소식입니다. 일본 비자 요금이 대폭 인상됩니다.
2026년부터 일본 정부는 비자 신청 수수료를 약 3,000엔에서 약 28,000엔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는 약 9배 인상된 금액으로 다른 G7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은 1978년 이후 단 한 번도 비자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고 그동안 G7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일본에는 여전히 비자 면제 제도가 존재합니다. 74개국 및 지역 국민은 단기 관광 목적으로 비자 없이 일본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단, 체류 가능 기간과 입국 조건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출국 전 반드시 일본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는 사전 입국 심사 도입입니다. 요즘 일본은 그 어느 때보다 인기가 높아졌지만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항 입국 심사의 긴 대기줄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일본을 방문한 제 지인은 입국 심사만 통과하는데 1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특정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을 찾는 여행자가 급증하면서 이제는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대만과 협력해 완전히 새로운 사전 입국 심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여행자는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입국 심사의 일부 절차를 미리 완료할 수 있어 공항에서의 대기 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입국 절차도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대만에서 출발하지 않는 여행자에게는 왜 이 제도가 중요한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만에서 오는 여행자가 일본 전체 방문객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 여행자의 입국 심사가 빨라지면 전체 입국 흐름이 개선되어 다른 나라 여행자들의 대기 시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2025년 2월까지 일본 내 여러 공항에 도입되었으며 이미 혼잡 완화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디 원활하게 일본에 입국하여 즐거운 일본 여행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입국 심사의 고속화 프로그램입니다. 입국 심사의 긴 행렬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특정 외국인 여행자가 긴 줄을 서는 대신 자동화된 입국 심사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도입을 검토합니다. 사실 이전 동영상에서 일본이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 조사해보니 일부 여행자는 이미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트러스티드 트래블러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뢰할 수 있는 보항자라고 인정된 외국인은 교부되는 특정 등록자 카드를 사용해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즉, 심사부스에서 입국 심사관에 대면 심사를 받지 않고 신속하게 출입국 심사 절차를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 자격이 있을까요? 현재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에 등록된 미국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비즈니스 여행자나 일부 관광객도 본인 또는 가족이 플래티넘 이상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비자 면제국의 여권, 범죄 경력이 없는 깨끗한 기록, 과거 일본 입국이 거부된 적이 없는 것이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일본 출입국 재료관리청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승인된 경우 처음 일본에 입국할 때는 일반적인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 2차 심사에서는 공항 등에 설치된 지정 등록 장소에 가서 온라인 신청 시에 원본 서류를 제출해 지문 등록 등을 실시해 적당한 인물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자동화 게이트 이용을 위한 등록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특정 등록자 카드가 교부됩니다. 이것을 취득하면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자동화 게이트를 사용할 수 있어 입국 심사의 긴 줄을 완전히 건너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서비스입니다. 특히 일본에 자주 방문하시는 분이나 장시간의 비행 후에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싶은 분에게는 최적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개요란에 신청 링크를 올려두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요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일곱 번째는 출국세입니다. 일본을 출국할 때마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출국세를 이미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출국세는 1인당 1,000엔이며 항공권 요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 일본 정부가 출국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드디어 구체적인 금액과 시행 시기가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일본은 출국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출국세를 기존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인상합니다.
이는 일본의 출국세 수준을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인상이 이루어질까요?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관광객 수가 급증하면서 공항과 교통,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보다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본 국민을 포함해 일본을 출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출국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일본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약 3,500엔, 이집트는 약 3,900엔, 호주는 최대 7,000엔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일본으로 여행하고 싶다면 파리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덟 번째는 보조 배터리 반입 제한입니다. 2025년 일본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은 모바일 배터리 관련 새로운 항공 규정을 꼭 알아야 합니다. 2025년 7월 이후 일본 항공사들은 모바일 배터리를 머리 위 짐칸에 넣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대신 주머니나 앞좌석 아래 등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비행 중 기기를 충전할 경우 절대 자리를 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짐을 싸기 전에 배터리 용량을 확인하세요. 100WH 미만은 문제없으며 100에서 160WH는 최대 2개까지 허용됩니다. 160W를 추가하는 배터리는 절대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전 일본 공수와 일본 항공을 포함한 23개 일본 항공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왜 이런 규제가 생겼을까요? 한국 항공사나 하와이 항공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배터리 과열과 발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직접 경험이 있습니다. 제주항공에서 체크인할 때 배터리가 제한을 초과해 몰수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불편했습니다. 출발 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일본 반입 금지품입니다. 일본 입국 시 반입 금지 품목을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금지 품목을 소지하면 압수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여행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6가지 품목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육류 제품입니다. 생고기든 조리된 고기 등 대부분의 육류 제품은 일본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소시지, 베이컨, 저키 같은 인기 상품도 포함됩니다. 미국 친구가 남은 햄버거를 가져오려 했다가 공항에서 압수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일과 채소입니다. 사과, 오렌지, 바나나 같은 일반적인 과일조차도 일본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해충이나 질병의 유입을 막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 슈퍼마켓에서는 신선한 과일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약품입니다. 본국에서 구매한 일반 약이나 처방약도 일본에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진통제를 샀지만 일본으로 반입이 승인되지 않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락용 약물, 마약, 각성제는 엄격히 금지되며 처벌이 매우 강력합니다. 여행 전 반드시 일본 정부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위조 명품입니다. 일본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로 간주되며 반입이나 판매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류와 담배입니다. 일정량까지는 반입 가능하지만 초과 시 높은 세금이 부과되거나 압수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주류를 구매할 수 있으니 도착 후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특정 동물 제품입니다. 일본은 국제협약인 키테스를 준수하므로 호랑이, 표범, 악어 등 멸종 위기종의 가죽 제품은 절대 반입할 수 없습니다. 소지 자체만으로도 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금지 품목은 이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지켜 원활하고 스트레스 없는 입국을 실현하십시오. 열 번째는 새로운 면세 제도입니다. 일본에서 쇼핑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새로운 면세 제도 개정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번 변화는 여러분의 쇼핑 경험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광객이 면세품을 불법으로 재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주요 변경점은 4가지입니다. 첫째, 면세 방식이 환급제로 전환됩니다. 매장에서 소비세를 지불하고 출국 시 공항에서 환급을 받는 방식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제도와 유사하며 불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 소모품의 특별 포장이 필요 없게 됩니다. 덕분에 매장에서의 절차가 단순해지고 대기 시간이 줄어듭니다. 셋째, 면세 한도 50만엔 규정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고가의 상품도 면세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만엔을 추가하는 경우 매장에서 제품의 시리얼 번호나 아이디 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넷째,
이 제도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쇼핑은 더욱 편리해지지만 동시에 더 꼼꼼한 계획이 필요해집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관광객도 교통이나 응급의료 같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세금을 통해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기적으로는 면세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현실화된다면 해외 여행자에게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11번째는 와이파이 및 심카드입니다. 일본 여행에서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은 꼭 필요합니다. 주요 선택지는 심카드와 포켓 와이파이 두 가지입니다. 두 옵션 모두 공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일부 공항에는 자동 판매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인 여행자라면 심카드가 편리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장착만 하면 어디서든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이심도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재팬 와이어리스는 설정이 간단하고 서비스 품질이 좋습니다. 제 쿠폰 코드를 사용하시면 10%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룹 여행이라면 포켓 와이파이가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하나의 기기를 구매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닌자 와이파이나 재팬 와이어리스의 제품은 통신 범위가 넓고 사용하기도 쉽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 쿠폰 코드로 10% 할인이 가능합니다. 결국 심카드와 포켓 와이파이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여행 스타일에 달려 있습니다. 편리함, 예산, 여행 인원에 따라 가장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2번째는 스이카 구매 방법입니다. 일본을 여행하신다면 스이카와 같은 교통 IC카드는 꼭 필요합니다. 전철이나 버스뿐 아니라 편의점, 마트, 자판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도쿄에서는 나리타 공항이나 하네다 공항에서 스이카를, 오사카에서는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이코카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일본 주요 도시 대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항의 자동 발매기에서 간단히 구입 가능하며 500엔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여행이 끝난 후 옆 직원에게 반납하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내고 싶지 않다면 28일간 유효한 웰컴 스이카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모바일 스이카입니다. 어디서든 쉽게 충전할 수 있고 실제 카드보다 훨씬 편리합니다. 다만 아이폰 사용자만 이용 가능하고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실물 스이카나 이코카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양한 카드를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어떤 카드가 본인 여행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여행을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TV 가득합니다. 13번째는 스이카의 중대 업데이트 두 가지입니다. 앞선 섹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스이카 같은 교통 IC 카드는 이제 일본 여행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2026년 일본 여행을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큰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업데이트는 웰컴 스이카 모바일입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웰컴 스이카 모바일이 JR 동일본의 예약 시스템과 통합되면서 앱 안에서 바로 열차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칸센, 나리타 익스프레스, 그리고 다양한 특급 열차까지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리타 익스프레스는 큰 장점입니다. 미리 앱에서 예약해두면 나리타 공항 도착 후 현금을 찾을 필요 없이 바로 도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도쿄 도심에서는 웰컴 스이카 모바일로 일반 전철과 버스도 이용할 수 있어 이동이 훨씬 빠르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여행자를 위해 매우 직관적으로 설계된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 큰 업데이트는 2026년 가을에 시작되는 새로운 서비스 스이카 템페이입니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 스이카와 모바일 파스모에 탑재된 QR코드와 바코드 결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장점은 4가지입니다. 첫째, 기존 모바일 스이카와 연동되기 때문에 별도의 앱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둘째, 결제 한도가 대폭 상향됩니다. 기존 2만엔이던 충전 한도가 최대 30만엔까지 늘어납니다. 셋째, 송금 기능이 확장되어 모바일 스이카와 모바일 파스모 간 잔액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넷째, 특정 지역이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정 쿠폰이 정기적으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를 활용하며 일본 여행은 이전보다 훨씬 편리해질 것입니다. 14번째는 엔화 환전 팁입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현금 사용이 많기 때문에 도착 후 바로 엔화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환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시내 환전소의 환율이 가장 유리합니다. 반면 공항이나 호텔 카운터는
환율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항에서는 꼭 필요한 금액만, 보통 1인당 5,000엔 정도만 환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면 시내에 도착한 후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내 환전소는 쉽게 찾을 수 있고 환율도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편리한 방법은 ATM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본 전역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ATM은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를 지원합니다. 이 팁을 활용하면 불리한 환율로 손해보지 않고 현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일본 여행은 N의 입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15번째는 공항에서 시내 가는 법입니다. 일본에 도착하면 공항에서 도심까지 이동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택시, 버스, 그리고 전철이나 특급 열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은 공항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나리타 공항에서는 나리타 익스프레스가 편리하고 하네다 공항에서는 도쿄 모노레일이 빠르고 쾌적합니다. 이런 특급 열차는 혼잡한 통근 전철을 피하고 싶을 때 특히 좋습니다. 택시를 원하신다면 미리 인바운드 플랫폼에서 예약해두면 줄을 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제공하는 쿠폰 코드를 사용하면 500엔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을 참고해 주십시오. 좀 더 경제적인 방법으로는 공항버스가 있습니다. 구글맵 등 앱에서 호텔 이름을 입력하면 가장 알맞은 버스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과 일정에 맞는 교통편을 선택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공항 직원에게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유해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